반갑습니다. 빅쇼트를 예상하는 페페 아빠. 일요일날 또 한 번의 영상을 찍게 되는데 거래량들 말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거래량들 1위가 천억대예요. 1위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보통은 원래 같았으면은 시장의 사이즈가 좀 작았을 때는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이제 펌핑들 돼가지고 시장이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활기를 좀 이제 주는 것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하락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서야 거래량이 좀 붙더라고요. 예전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이 됐을 때 상승 쪽으로도 가긴 했거든요. 예전에 뭐 이제 신규 가입이 100만에서 업비트 기준으로 100만에서 좀 제한이 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졌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큰 형님들이 이 마켓 메이커 그 주력 포지션들이 힘을 딱 빼버리면 딱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올려주냐 이거죠. 그들이 왜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반감기가 끝나가지고 6월달하고 7월달까지는 원래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조정들을 줬었다. 조정을 이전과도 이전에도 줬었다. 왜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배제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결과들은 뭐 나오겠죠. 뭐 반감기가 끝나고서 이거를 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랬었다라고들 하는데 지금 알트코인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왜 최악의 상황인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격이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의 가격들도 거품이 껴있는 가격들이 있어요. 아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격대니까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품이 낀 가격도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비트코인이 이제 덤핑해서 설거지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작살이 날지 예상이 되십니까? 정말 건강한 상태였으면 뭐 알트코인들이 뭐 이제 조정선에서 끝날 거였으면 제 예상이 틀렸을 거면 AC 당초에 여기까지 이 선까지도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조정 그래도 한 3, 40불을 줬잖아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갔어야지. 이미 끝났어요, 그냥. 모든 게. 비관적인 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개월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몇 개월을. 좀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대로라는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척을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거의 9천만 원대에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신생으로 나온 애들은 미리 떨어지고 있어요. 거품이 꺼질 거를 알고 있는 건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선물 상장된 애들을 보면은 뭐 멀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상장했던 코인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생급인데 조 단위로 상장한 애도 있고 5천억, 8천억 단위 이렇게 상장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한 번에 몰아가지고 예전처럼 펌핑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를 주력 포지션들이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주 포지션들이. 그러면 이게 왜 거품이냐? 아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낀 가격들인 거예요. 지금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게 바닥이 없다니까요. 그게 22년도에 느꼈던 이게 더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코인 시장 악성 물량들이 뭐냐면 1억 원을 못 넘었잖아요. 이때는 못 넘었는데 1억 원이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을 듣고서 유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성 물량인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기준으로도 일단 전고점을 뚫었고 원화 마켓도 이제 1억 원이라는 게 좀 상징적이니까 이것들을 겨냥해서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거래량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쵸?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알트코인장에. 국내 알트코인장에. 계속해서 박살이 날 겁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의 물갈이가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 22년도보다 더 빠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볼륨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유동성 기관들 유동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렸잖아요.
빠질 때는 더 빠르게 빠집니다. 인위적으로 올렸을 만큼. 이때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좀 활발했기 때문에 천천히 빼면서도 중간중간에 사이클들이 하나씩은 나왔습니다. 뭐 루나도 나왔을 거고, 이때는 루나가 나왔고, 뭐 이제 질리카 같은 애들도 나왔고, 뭐 GMT 같은 스테픈도 나왔고, 좀 천천히 빠졌어요. 유동성이 완전히 다 빠지는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기관들 자금 때문에 올랐는데, 빠르는 그 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뺄 겁니다. 알트코인이 여기까지 왔으면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봤을 땐 11월까지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언제부터 끊어주냐인데, 비트가 무너지면 그때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비트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회복하기 힘들 정도고, 이 정도면 당연히 알트코인도 영향을 받겠죠. 저점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다 터질 거예요. 리플 같은 애들도 드디어 리플 매도 폭탄, 벌금 매도 폭탄 그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리플 코인이 전체 보유량 전 세계에서 한국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가 넘습니다. 전체 공급량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역대급 폭탄이 될 것입니다. 역대급. 뭐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어차피 살아남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니까. 가장 좀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죠. 예전으로 따지면은 아침마다 방송들 하잖아요. 아침 방송들 보시면 건강 프로그램들 많이들 보시나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매일같이 바뀌어요. 뭐 새싹보리부터 해가지고 맨날 바뀌어요. 근데 그것들 다 어쨌든 광고 들어와가지고 매일같이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심들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서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게 그냥 유튜브로 따졌을 때 그 리플 코인에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10만원 100만원 갈 것 같습니다. 의심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미련하다, 나쁘다, 바보 같다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한국이라는 이 가두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구조상. 의심을 안 한다. 뭐 어떻게 보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쪽에서도 그렇게 뭐 비트맥시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트위터들 보면은 점점 깨닫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가격들이 안 올라가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1분기 때만 해도 4천억을 넘게 팔았대. 이런 것들을 근데 강조를 안 해요. 뭐 어쨌든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극단적인 사례로 1,800원에서 500원까지 600원까지 떨어졌으면 굉장히 좀 싸 보이잖아요. 신생 코인이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같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 재밌는 게 지금 유통량이 15억 개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6억 개로 늘어납니다. 5월 31일까지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이 2조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량이 끝나냐? 그게 또 아닙니다. 내년에 5월 31일 날 또 20억 개가 또 풀려요.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20억 개가 또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량 대비해가지고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5배가 늘어난다. 얘만 그럴 것 같습니까? 월드코인이나 이런 애들도 다 똑같아요. 월드랑 이런 애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바닥치면서 떨어지더라도 월드코인으로 따졌을 때 지금 완전 희석되는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표시가 되죠? 67조.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다? 1.4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덤핑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합법적으로 백서에 써져 있는 대로 유통량을 이 락업 해제를 된다라고 한다면,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 풀렸을 때 지금 66조예요. 지금 근데 시총이 1.4조입니다. 6천원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1,000원까지 떨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1,000원까지 떨어지고서 싸 보이겠잖아요. 물량들이 계속 풀리는 이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좀 신생급으로 되는 애들이 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원래 같았으면 이런 거 엑시트 하려고 펌핑들을 하고서 이게 또 고점에서 팔고 또 공매도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주 포지션들이
주력 포지션 그 세력 그 큰형님들이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어차피 락업 해지 되면서 유동성 축소되는 걸 아니까 공매도 같은 옵션으로 던져지는 물량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 반등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원래는 펌핑하고 하락하고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엄청 싸 보이잖아요. 당장에 이런 것들만 고려를 해보면 싸 보이죠. 1,800원에서 600원까지 갔는데 얼마가 떨어졌죠? 1,700원에서 1,100원이 떨어졌네? 이거 굉장히 싼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트 가격이 지금 여기를 지켜주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알트코인도 지금 이것 또한 거품이 낀 겁니다. 이것 또한. 스테프니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4,000원짜리에서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4,000원짜리가 200원까지 갔는데 이 얘도 신생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중간에 풀린 물량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총 발행 한도라고 나오죠. 60억 개가 최대인데 지금 풀린 게 20억 개입니다. 얘네도 더 풀릴 수가 있어요. 최악이에요, 그냥. 최악이다. 그럼 피스 네트워크로 좀 기준을 잡아 볼게요. 지금 싸 보이죠? 얘네들 100원까지 200원까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싸 보이겠죠? 싸 보여서 계속 모아갑니다. DCA 전략 이러면서 1년간 모아갑니다. 그런데 또 물량이 풀려요. 또 계속 풀립니다. 계속 풀려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샌드박스 같은 이런 애들이 가격들을 하락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요. 얘는 거의 좀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7억 개 남았네요. 7억 개. 뭐 스테이킹 보상량 이런 물량들도 있을 거지만 물량들이 계속 풀리면서 원래 이 구간대가 5조였어요. 5조 8,000원일 때가 5조였는데 지금 토막이 났는데도 1.7조죠.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풀렸을지. 그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켜주는 척을 하니까 초대형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모든 알트코인들이. 제가 볼 땐 계속 그냥 다 같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알트코인, 그 국내 알트코인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올 연말까지. 떨어지는 속도요?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당이 될까요? 떨어져서 싸 보이니까 샀는데 떨어져요. 반등은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좋네요. 근데 또 떨어져요. 이게 1년 내내 반복이 됐죠. 이게 하락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2배 더 빠를 거예요. 3배 더 빠를 수도 있죠. 1년 내내인데 3배면 4달이니까 앞으로 9월달, 10월달 굉장히 싸 보입니다. 싸 보여서 샀는데 떨어져요. 뭐 반등 한번 오다가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이 1조 아니면 5천억 이렇게 유지가 된다. 락업 해지되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얘뿐만이 아니고 월드코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떨어지더라도 반등 사이클이 오긴 하죠. 근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판단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때가 어쨌든 그 루나도 마찬가지고 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웨이브부터 시작해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잠깐 이제 유동성이 한번 또 반등 사이클로 왔던 데인데, 물론 이렇게 좀 탈출기 애들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어디까지는 안 간다? 지금 이 구간대는 절대 안 살려줍니다. 아마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스 네트워크도 그 바닥에서 떨어져가지고 반등들을 하겠는데 이 구간대는 안 줄 겁니다. 1,000원대 절대 안 주죠. 800원대 절대 안 줄 거예요. 뭐 200원에서 300원대 이렇게는 가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미리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장 내일 아침에 하락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하락을 할 거면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직 하락 반등, 수직 펌핑 하락, 이거 가장 좋아합니다.
이거 가장 좋아요. 가끔씩은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선물이 껴있으면. 근데 하락에서는 이걸 가장 좋아해요. 이걸. 근데 그렇게 또 안 줘요. 최악인 경우가 그냥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은 반등하니까 좀 희망 고문을 계속 합니다. 계속해요. 계속. 근데 결국은 떨어져요. 근데 이 시간 텀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이것들 희망 가지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 22년도보다 더 빠르게 2배 가까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4개월, 5개월 동안 모든 물량들이 다 풀리면서 계속해서 바닥 찍으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볼륨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계속 볼륨들이 늘어날 거예요. 하락해가지고 괜찮아 보여서 싸서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하락하고 떨어지고. 국내 알트장이 그게 미래입니다. 이미 근데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생급 코인들 있죠. 얘네들은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 보면은 뭐 낫코인도 마찬가지고 TNHR도 마찬가지고 뭐 피스 네트워크는 원래 있었죠. 신생급으로 상장한 애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신생급이면 처음에 좀 초기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펌핑들도 나오고 그러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좀 굉장히 예쁜 그림인데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할 의지도 없다. 해외에서 신생급 애들도 그렇게들 하는 건데 그래도 얘네는 그나마 국내 알트보다는 좀 이제 그나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그나마 신생이긴 한데 그나마 시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국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었죠. 엄청 긴 애들은 2018년부터 끌어왔던 애들도 있을 것이고 21년도부터 끌어왔던 애들도 있을 것이고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에 너무 안정감을 가지지 마세요. 안정감? 무슨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떤 재료가 뭐가 있죠? 알트코인이 올라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도 10월 달에서 11월 달 됐을 때 그 대폭락장을 피하셨더라면 다행이다 싶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대다수가 알트코인 불장을 외치고들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시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던지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불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도 불장 좋아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리플 같은 똥코인이 만약에 3,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똥코인들도 같이 올리겠죠? 순환 펌핑 엄청 시원시원하게 되겠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역사적으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겨냥이 되는 게 왜 한국이 타깃이냐? 지금 외국계 인플루언서들이 왜 한국을 계속 띄워주고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들이 터지기 전에 제가 볼 땐 비트코인도 두 가지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전부터 따라오셨던 분들은 11월 달 그리고 이제 2월 달 이때 뭐가 터졌죠? 그 신라면 로고 여기 거의 모든 헤드라인이랑 유튜브랑 다 도배가 됐죠. 그리고 이거 푸른색 이거 두 개 이 무대가 그냥 유튜브로 옮겨졌다. 대다수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위기 상황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에 흔히들 이제 국뽕 효과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어요. 국뽕 효과 뭐 나쁜 표현은 아닌데 이것 또한 여론몰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뭐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 가장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테슬라 경품 그 추천을 하는데 한국인이 됐다 이러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아이쇼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이랑 계속 이제 영상들 올리면서 파급
계속해서 이제 파생되는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고 조회수가 거의 몇십만에서 몇백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서 열광을 하는 거죠. 도파민 거리가 이것만한 게 없거든요. 정말 재밌잖아요. 도파민이 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것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띄워준다. 나는 이게 당장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터지기 전에 잠시 눈 돌리기를 할 수도 있다. 약간 시선을 좀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1997년에 IMF가 터지기 전에도 그 직전에 전날에도 그때는 이제 그 종이 신문 같은 것들 많이들 보셨거든요. 전날에도 경제 좋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들을 했어요. 전날까지도 터지기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깨어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보고서 믿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종이 신문 같은 것들.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일단 유튜브랑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이슈거리니까 뭐 생각조차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의 상황들을 터지기 직전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이 그 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레이트 리셋. 대다수의 제가 그래서 국내 알트코인 시장이 좀 희망이 없다라는 게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을 계속 사는 사람들의 자산들이 리셋되는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회가 그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과정에서 실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을 다 사는 거예요. 국내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들이 리셋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리셋되는 상황에서 달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달러로 안 벌죠. 원화를 벌어야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엔화나 이런 것들 싸지면 여행 가잖아요. 그거 그 환차익 이득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자산들이 리셋이 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도 위기가 오고 달러 가격까지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까지도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뭐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이런 것들을 헐값에 내놓게 되는 그런 그런 약간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득이다? 달러 가치가 아주 큰 값어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이득이겠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미국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한국에서 발생 안 할 거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오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극과 극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이 빛나는 이 불빛들을 보여줬고 어두운 이제 북한을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한강의 기적을 떠올리게끔 하면서 60주년 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갑자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경제 위기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질서가 어떻게 붕괴가 되는 건지 이것들을 실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말이죠. 질서.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어떠냐면 그 공황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상황들이 들이닥쳤을 때 인간들이 어떠한 본능의 어떤 것들이 실현이 되고 뭐 질서들이 어떻게 붕괴가 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춰주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 좀 프레임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트작들을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공황 상태가 됐을 때 대공황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든 사람들이 좀 이제 질서들이 붕괴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게 한국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오려면 국내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올려주면 안 돼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이미 그레이트 리셋 1차 단계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비트만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고, 비트가 무너지면 무너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미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는데, 반복해서 사는데 자산이 거의 제로 가까이 수렴됩니다. 이쯤 되면 싸겠지 해가지고 사는데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속도감이 22년도보다 더 빠르게, 2배 더 빠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산이 리셋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동결을 했던 한국은행의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맞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때부터가 패닉의 시작이죠. 우리는 달러를 버는 기업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갑자기 뭐 이제 세금까지 걷어들인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판들을 리셋시키고 그때서야 불장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전쟁까지 안 가도 돼요. 이미 지금 스노우볼처럼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드러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원래 폭탄이 터지기 전에는 이미 그때는 늦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드리죠. 그런 인위적인 100%짜리 펌핑들이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이거 3월 달에 비트코인 1억 소식 듣고 들어온 사람들 이전에 미리 나타났다. 이런 애들이, 이런 식의 차트를 보여준 애들이 3월 달에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타났다라는 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반감기 사이클.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항상 인물이 바뀌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믿고 있어요. 대표되는 인물들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 항상 반대로 갔어요. 2018년에는 그 하락의 튤립버블 이거를 얘기한 사람 있죠. 그 작가님. 결국엔 반대로 갔잖아요. 21년도까지. 그리고 21년도에는 주식시장에서 그 땡리 결국에는 다음 해 돼가지고 갑자기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하락. 그리고 지금은 뭐죠? 비트코인 2, 3억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라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귀신같이 비트코인 떨어지면 조용히 갑자기 뭔가 터질 겁니다. 뭔가 터질 수가 있다.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연의 일치인지 알고리즘은 그걸 띄워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기회는 올 겁니다. 기회는 올 건데 국내 알트장은 희망이 없을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다. 앞으로는 거대한 알트 사이클을 기대를 한다면 오히려 내년부터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까지 잘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의 하락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2배 빠르게 앞으로 이제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어쨌든 하락 사이클이 오면은 유튜브도 이런 것들이 찍혀요. 비트코인으로 망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죠. 뭐 알트코인으로 망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올려서 높은 가격에서 유지를 해주는 척 하고 있으니까 아직 버틸만 하다 이겁니다. 더 최악이죠. 이미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니까. 비트 무너지면 거의 비트 7천만 원까지 간다? 6천만 원까지 간다? 그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사더라도 그게 V자 반등을 할 것 같습니까? 헬게이트의 시작인데.
V자 만들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깨지면은 이때부터가 헬게이트 시작이라니까요. 이때부터가 최악으로. 이때부터 그냥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거품들이 다 빠진 거예요. 계속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뭔가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미 대기업들은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안 해도 사업 수익들이 나오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스타벅스에서 코인을 못 만들어 가지고 도입들을 안 하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매출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쪽 시장을 진입을 하는 시기에는 개미들에게 개인들에게 먹여줄 기회를 안 줍니다. 그들은 그냥 상용화되는 것들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크립토로. 그렇다고 해서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시장들을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신생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VC나 이렇게 아니면 시장 유동성 좀 이제 버블장 좀 이제 잘 이제 맞아가지고 수혜를 보는 그런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사실상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토큰들이 굉장히 기회가 좋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엄청 크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계 기관들이 현물 ETF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비율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체 운용 자산의 0.1%, 0.5%,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특히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그런 기업이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가 폭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부자들 지금 코인 주식들 다 팔았거든요. 주식들 다 팔았어요. 그냥 고점에다가.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껴있는데 지난번에는 약간 자금 조달해가지고 또 추가로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했는데 대출금은 이제 이자 같은 것들도 내야 될 것이고 가격들이 떨어지면 그 레버리지 키웠던 것들이 그대로 이전에 그레이스케일 파산 직전까지 DCG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처럼 그 역할을 그대로 할 수도 있다. 그것 또한 폭탄인데 사실 지금은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레버리지 폭탄이 거기에 많이 껴있긴 한데 어쨌든 기회는 올 거지만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나도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긍정적인 얘기 하시는 그런 유튜브 가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팩트 그 자체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찍는 것도 저는 앞으로의 몇 개월을 보고 찍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몇 개월 뒤를 보고 찍는 겁니다. 성지순례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을 피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는 피할 것들은 다 피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 댓글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같은 쪽인지 모르겠는데 댓글 보니까 어디서 뭐 이제 주변에 보다가 그 알고리즘 같은 거 떠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불장 안 옵니다. 알죠 불장. 올 거면 본인 많이 드시면 돼요. 많이 드세요. 많이 풀매수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개미들을 다 쫓겨나려고 뭐 물량들을 털게 한다?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유튜브 보시면은 거의 98%가 선물 유튜버들 빼고는 98%가 다 가지야 외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살 사람들 많을 텐데 내가 굳이 그렇게 왜 해요? 내 방향을 말하는 것 뿐인데. 그쵸? 뭐 개미들이 일부러 못하게 하니까 뭐 끈앞풀처럼 해가지고 뭐 1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끈앞풀 그거 하겠습니까? 굳이? 그리고 굳이 그런 것들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해도 그냥 알아서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니까 문제인 거지. 한국의 크립토 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에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근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리셋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자, 일단 35분짜리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가오는 한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